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간 연속이 동시에 표현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런 경계적 시선을 통해서 사물, 공간, 그리고 주변의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이 시각적 인조형 언어로 입체 드로잉으로 표현하는 강주현이라고 합니다. 조각이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고등학교 때를 거치면서 왜 전공을 정하잖아요. 그때 주변에 여러 선생님들도 계셨긴 하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조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계기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림을 잘 못 그리는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이 다른 어떤 매체들은 그리고 나서 틀리면 지워도 되잖아요. 근데 지우면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정말 완벽한 어떤 제 마음에 든 쏙 드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계속 지웠다 고쳤다 이걸 반복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연히 흙을 접했을 때 흙은 그 흔적이 남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틀려도 다시 붙여서 만들 수 있고 깎아내서 다시 수정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재료가 제 실수를 허용해주는, 용서해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용서하는 재료, 용서하는 매체, 그래서 제가 흙을 베이스로 하는 조각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작업은 그럼 조각을 시작하신 지는 기간은 얼마나? 흙을 만진 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입시 때부터 했고요. 대학 4년 내내 흙 작업 위주로 이제 인체 조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돌 조각도 하고 나무 조각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3학년쯤에 사진 수업을 통해서 사진이라는 매체를 접하게 되고, 그리고 이 밖에서 그 자연 환경을 관찰하면서 제가 느꼈던 여러 가지 경외로 혹은 여러 가지 감정들을 요거를 입체적으로 사진의 느낌으로 똑같이 재현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이 지금 사진과 조각을 혼용해서 쓰는 매체 표현의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주제나 컨셉을 말씀드리면 이 순간 연속이 동시에 표현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순간적인 것 그리고 연속적인 것의 종류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이라고 하면 하나의 구조를 갖는 것, 고정적인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 근데 연속적인 것이라고 하면 흐르는 것, 유동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런 비물질적인 어떤 것들로 형성되는 것들, 과정에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 쓰는 매체들은 고정적인 물질성을 갖는 것들이에요. 사진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각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고정적인 어떤 프레임을 갖는 매체들을 드로잉의 행위로서 연속적으로 변환시키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드로잉은 어떻게 보면 순간 연속의 매개가 되는 어떤 행위적인 제 표현의 어떤 장치처럼 활용이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저희 작품들은 대부분 불안정하고 그리고 고정되어 있지만 연속적으로 흐르는 것들, 그리고 모호하지만 구조에 잡히지 않는 어떤 변칙적인 것들이 돼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매체 확장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뭐 공간의 확장, 그리고 여러 현상들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비전들을 실험적으로 제시하는 게 제 작품의 어떤 방향성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작품을 약간 연구하는 느낌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현상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이 시선들을 표현을 할 때 내 의도가 얼마만큼 정확히 전달이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에 맞는 혹은 주제 표현에 맞는 매체의 선택, 그리고 그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어떤 조형적 표현들이 그런 의도를 잘 드러낼까. 예를 들면 어떤 뭐 고정성 있는 구조물이 될까, 아니면 공간에 사용되는 설치 형태가 가능할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얘기가 전달되어지는 그 파생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방식들은 끊임없이 계속 실험하는 과정 중에 있는 작품들일 것 같습니다.
굳이 이게 구분을 짓지는 않는데요. 조각이 기본이 되는 매체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조형 언어를 사용하는 것, 혹은 뭐 매체를 사용하는 게, 언어를 쓰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사람이 한국어를 쓰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듯이, 그리고 한국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각각의 언어를 학습하고 이제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다양한 이 감정의 표현들이나 의사 표현들이 될 텐데요. 조각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한국어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처음 접했던 매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가장 잘 활용되는 매체이기도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조각만 활용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중간중간에 다른 매체도 활용이 되고, 그리고 제가 좀 이 언어적인 표현으로 치자면, 이런 그 규격화된 표준어 같은 뭐 국어, 영어, 아니면 한글 뭐 영어, 아니면 뭐 라틴어, 이런 여러 가지 계열이 있을 때 그 사이에 있는 언어들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굳이 조각이 베이스가 되긴 하지만 조각 이외에 다른 매체하고 혼용돼서 사용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양식들에도 관심이 많이 갑니다. 이제 조각이 작가님한테는 또 모국어 같은 네, 그런 매체라는 느낌이에요. 게 예. 되게, 좀 더 친숙하고요. 예. 네, 되게 제가 제주에 원래 있다가 그리고 서울에서 근 20년 가까이 작가 활동을 하다가 그리고 다시 제주도로 완전히 내려온 지는 지금 3년 차예요. 학교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게 됐는데 물론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병행하면서 작업은 했죠.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제주를 바라보는 관점은 왜 제주도 사람이 서울에 있다가 제주를 내려가면 집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제주로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자기한테 익숙하지 않은 환경을 맞닥뜨렸을 때는 굉장히 특별한 게 되고 굉장히 작품적으로도 고민할 수 있는 소재가 굉장히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주에서 계속 나고 자라고 제주를 거의 뭐 집처럼 느끼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어떤 소재들이죠. 근데 제가 이 외부에 나갔다 오면서 느끼는 이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익숙한 것들이 굉장히 특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그 작품의 주제성을 가지고, 제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마다 이제 소재들이 관심을 가는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게 작품의 소재로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요. 실제로, 2019년에 덤이란 작업이 있는데요. 그 덤이란 작업은 제주도에 이 버려지는 그때 항상 한창 뭐 개발, 뭐 그다음에 뭐 난개발, 그다음에 개발되다가 뭐 무산돼서 그게 폐허처럼 남아있는 건축물도 많아졌었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 그 건축 폐기물이 있는 고철상을 촬영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압축된 철근 더미들을 쭉 촬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쭉 한 15m 정도 되는 롤 프린트에 출력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뉴욕으로 가서 전시장 한가운데 이렇게 더미들이 쌓여 있는 것처럼 롤프린트를 바닥에 풀어 헤치면서 하나의 무덤처럼 이렇게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장소가 어디냐, 어디서 전시하느냐 이건 물론 뭐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저한테 더 중요한 거는 소재가 갖는 제 시선을 담아내는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제를 제주적인 어떤 소재들로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제주가 저한테는 익숙하지만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요. 낯설지만 또 특별하기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솔직해요. 제주 작가들이 보면, 보통 자연은 느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느끼기 위해서는 본인의 감각이 많이 활용이 될 것이고요. 시각적이든 촉각적이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매체를 다루는 것 같기도 하고, 소재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생각하는 제주성에 대한 부분들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작가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거 뭐 제가 감히 뭐 평가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느낌상 굉장히 진정성 있게 소재를 대하고 있다, 대상을 대하고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네네. 제주성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네네. 작가님이 정의하시는 제주성이라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제 연구 주제긴 해요,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작업 활동들을 하면서 제가 제주란 지역에서 앞으로 나의 남은 생은 제주를 기반으로 작업을 해야 되겠다. 물론 뭐 해외에서 작업할 수도 있고 뭐 전시를 할 수도 있지만 그 모태가 되는 베이스캠프 같은 느낌의 곳은 제주일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내가 제주의 어떤 미술 문화를 어떻게 내 스스로 정의내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한 여러 방편으로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제 작품은 연구하는 어떤 실험의 어떤 결과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랬을 때 제주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 주제에도 이제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유동적인 어떤 지점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자연을 직접 맞닥뜨리는 것, 이용하는 것, 활용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자연의 이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자연을 작품의 소재로 활용하긴 하지만 그것을 침해하거나 범하진 않거든요. 계속 고정적인 형태를 갖고 있긴 하지만 서로 다른 면들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순간적이고 연속적인 어떤 과정 중에 이런 유동적인 흐름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제주가 갖는 이 어떤 자연환경을 작품으로 표현해내는 하나의 미학적인 특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뭐 순간 든 생각이긴 한데 저 넓은 들판이 있다면 돌담의 정도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구획을 지어주기도 하지만 뭐 바람이 통하면서 막히지 않은 공간이 되기도 하고 그게 허물어져서 다시 또 축조가 되면 또 다른 구획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하나의 연결고리처럼 쭉 서로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가교적인 역할이 되지도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통 조각의 어떤 방식들, 제주의 어떤 소재를 모티브로 하는 방식들, 그다음에 동시대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자유스러운 표현 방식들, 그 사이에 있는 세대가 어떻게 보면 저희 조각가의 세대인 것 같아요. 흔히 왜 그 카세트 테이프와 CD와 MP3를 동시에 사용한 세대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결의 어떤 상징으로, 연결의 과정으로 제 작품이나 저나 아니면 저희 세대 조각가들이 자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회원 수는 정확히 제가 50명까지는 세봤어서 60명이 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곰곰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제주도의 조각 인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조각가 협회를 이루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따로따로 별개로 뭐 개별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봐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은사님이 계시고 혹은 친구들이 있고 형님들이 계세요. 동생들도 있죠. 제 제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뭐 조각 작업을 하기 위한 집단이라기보다는 서로 서로 이해하는 집단인 것 같아요. 이 친구 요즘 뭐 예를 들면 누구는 요즘 집안일이 바빠서 작업을 조금 좀 쉬고 있는데 이 친구도 나중에 내년에는 꼭 같이 하게끔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업을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육지로 뭐 서울로 공부하러 갔다가 물론 중간중간에 연결은 되지만 지속적으로 참여는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돼서 제가 작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또 같이 활동하게 되고 근데 이게 제주만이 갖는 정서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유대감이나 연대감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그걸 걱정을 많이 하세요. 다른 협회 같은 경우들은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협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사업에 할 때 문제도 있고 그리고 과연 이 협회가 존립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궁금증도 많고 근데 조각가 협회에서 그런 고민을 한 적은 없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 젊은 친구들이 여기서 와서 서로 부대끼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저도 그렇고 지금 젊은 친구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서로 이제 위해주는 공간 그리고 서로 순으름 하듯이 이 친구 어려우면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저 친구 어려우면 저렇게 도와주듯이 이 작업이라고 하는 이 조각 작품이라고 하는 이런 그 하나의 매개로 인해서 서로 묶여 있는 그리고 연대가 묶여 있다라기보다는 서로 이제 연대하는
상호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공간이긴 해서 저도 뭐 다른 협회들 많이 가입이 되어 있긴 한데 조각가협회는 조금 유독 좀 애틋한 마음이 들고 좀 요 협회만큼은 끝까지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그 전에 사무국장이 저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전시들을 기획하면서 좀 재미있는 것들이 좀 많았고요. 실제로 원래 뭐 협회가 운영이 되거나 전시를 진행하려면 이제 집행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집행부가 인원이 되게 많았어요. 한 10명 정도 됐었고, 9명인가 그렇게 됐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집행부를 이렇게 꾸리고 뭐 이제 뭐 회장님도 계시지만 서로 이렇게 일을 하거나 전시를 하는데 재밌게 했던 기억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웃으면서 했던 기억들이 많고. 그리고 예전에는 조금 더 괜찮았던 게 예전에는 이제 뭐 야외 모래 조각전, 뭐 테라코타 워크숍 이런 행사들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무국장 할 때는 그 전시 장소에 대한 기획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KBS 제주 방송총국 로비에 있는 갤러리를 포함해서 로비에까지 전시를 확장해서 했었고 세계 자연문화유산센터에서 이제 좀 대규모로 전시를 했었고요. 야외 작품들도 꽤 많이 설치가 됐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시하는 게 힘들잖아요. 작품 채우는 거, 그다음에 서로 작품 하는 거. 근데 저희 협회에서 가장 제가 정말 이거는 정말 다른 협회하고 너무 다르다라고 느꼈던 게 일단은 전시 설치 인력이 따로 없어요. 저희가 와서 서로 도와주는 설치. 그리고 그러면서 재작년에 이 지킴이를 하는데 세계 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회에서 전시를 할 때 지킴이가 따로 없었어요.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였고 기간이 거의 한 달 넘는 전시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특정인만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돼서 한 사람이 한 명씩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마음만 먹고 단톡방에다 곡 올렸어요. 저 언제 지킴이 할게요. 그랬더니 그 밑에 어떤 제일 원로이신 선생님께서 나는 며칠에 할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이 지킴이를 보통 많이 하는데 원로 선생님들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 밑으로 거의 지킴이 날짜를 다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약간 이 조각가 협회가, 제주조각가 협회가 그냥 전시 모임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이런 약간 인간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유대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에 많이 남는 기억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로 설명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한테 조각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예술작품으로 행위하는 예술가로서의 나는 또 어떤 사람인가. 저는 이 매체를 얘기를 할 때 바닷물의 비유를 좀 해요. 바닷물을 멀리 바다에 나가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비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상상을 하거든요. 뭐 이거 매체마다 좀 성질이니까 회화 작가는 바다를 직접 바라보는 사람 같아요. 시각적으로 기록하고 담아내는 사람들인 것 같고요. 조각가는 바닷물을 손으로 만져보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촉각적이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작품이 등장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설치 미술가들은 바닷물에 뛰어드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조각가 설치의 어떤 방식들을 주로 활용하는 이유도 제가 관심을 가는 어떤 주제가 있는 어떤 대상들을 이제 작품으로 표현하는데 조금 더 직접적이고 조금 더 공감이 되는 방향으로의 작품 표현이 먼저 이 조각 쪽과 연결되어 있는 매체가 갖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활용하는 예술가는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저는 예술가의 종류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조형 언어를 발견하는 순간이 자기의 주된 모국어를 발견하는 순간 혹은 언어를 발견하는 순간이라고 하면 그 언어로 시를 쓸지 소설을 쓸지 아니면 연구 보고서를 쓸지는 작가의 어떤 태도 혹은 사명감과 좀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험하고 연구하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리고 제 연구 결과물들이 고민에 의해서 나온 연구 결과물들이 작품이라고 한다면 이 작품을 가지고
타인이 혹은 다른 사람하고 어떤 교감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단초만 돼도 저는 그 연구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많은 대중에게 열려있지 않을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세상의 변화에 일조한다라는 의미에서 예술가의 의미를 저는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각가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저한테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환경을, 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단초를 주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작업을 바라볼 때 이제 특정 매체로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 방식으로 연결하는 거는 조금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는 생각을 많이 안 해보고, 제가 작품을 하는 방식은 그래요. 제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이미지나 아니면 어떤 형상이 있다면 제 머릿속에서 가상으로 좀 조합을 해봐요. 예를 들면 포토샵 툴처럼 여기에는 드로잉 툴이 있고 회화 툴이 있고 그다음에 뭐 용접 툴이 있고 그다음에 뭐 목재 툴이 있고 이러면 처음에 이 작업을 만들기 위해서 베이스는 뭐가 필요하지? 그럼 여기 툴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표현의 결과물을 위해서 그럼 여기서는 드로잉의 툴이 필요하겠구나. 회화의 툴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조합해서 버무려내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특정 매체에 대한 이 고민들이 좀 사라지는 것 같긴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조합의 방식들은 계속 레시피가 바뀌어 나가는 거여서 뭐 매체가 어떻게 변한다? 그것보다는 제가 활용하는 매체가 어떤 종류의 것인가? 그리고 그게 버무려졌을 때 어떤 비전으로 제시가 되는가? 이게 조금 더 저한테는 중요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요 생각을 좀 해봐요. 지금은 20대 때, 30대 때는 정말 대형 작업들을 많이 했거든요. 대형 설치 작업들, 뭐 10m짜리 설치 작업들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이게 공간과 어떤 에너지가 축소가 되면 작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뭐 에너지가 생기면 또 커지는데, 이 에너지가 천년 만년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제가 60이 되고 70이 됐는데 돌조각하고 있고 막 이럴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나이를 먹어서 정말 흙 한 점 못 붙일 때는 무슨 작업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본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러면 나는 텍스트로 작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대에 맞는 혹은 뭐 나이에 맞는 작업의 소스들이 있을 텐데, 제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는 작업은, 글을 쓰는 작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작업의 재료가 글이 되는 어떤 작업들. 그랬을 때, 제가 궁극적으로, 조각가 강주연 혹은 예술가 강주연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작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미학 서적을 내는 거를 목표로 하긴 해요. 궁극적으로는. 그 미학 서적의 주제가 제주성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게 뭐 단기간에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말년에 정말 정말 힘이 떨어졌을 때 그때 제가 겪고 그다음에 느껴보고 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제주의 어떤 소재를 갖는 작품들, 그다음에 저를 포함한 이 공간에서 행해졌던 여러 작품들, 이 공간이 과연 이런 작품들이 과연 어떤 의미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제주 작가 혹은 제주가 갖는 이 환경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 제주성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 가능한데 미학자들이 그 지역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미학적 개념들을 뭐 연구하고 탐구하는 분도 많겠지만 극명하게 개념으로 드러낸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세계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어떤 이야기의 흐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익히고 지역으로 파생이 되긴 하지만 그 지역 고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것들 이런 개념들을 조명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저도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그 언어적인 그 발단의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막 활동하다가 제주도에 와서 공항에서 택시를 딱 타서 집이 아라동이었거든요. 아라동 가주세요 그러면 택시 기사분이 아라동 맛이 이래요. 근데 이게 아라동이요? 라는 사투리인데 순간 이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사투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모국어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제주에 와서 내가 금방 적응을 하고 제주의 어떤 언어를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 말의 대부분은 아래아 발음이에요. 제주도 발음이에요. 아래아 발음들.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아이기도 하고 오이기도 하고, 그리고 언어 의미가 전달되기도 하고 전달되지도 않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제주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유동성, 그리고 고정되지 않은, 그게 자연과 언어와 여러 작품들이 얽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흥미를 느끼고 그런 제주성에 대한 연구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물론 주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의 주제들은 제 일상이에요. 동시대의 제주. 그러니까 그것도 좀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게, 대한민국 제주도 제주시 화북동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강주연의 동시대적 사물들이고 일상적 공간들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내 일상이 곧 제주의 일상이 되고 제주의 일상이 제주 이야기 어떤 근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되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일단은 뭐 지역이다 뭐 이걸 다 떠나서 너는 어떤 사람이니라고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네가 살고 있는 곳에서 너는 어떤 사람이니? 아니면 네가 살고 있는 시간에서 너는 어떤 사람이니? 너 주변의 여러 관계들 속에서 너는 어떤 사람이니?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질문 같지만 작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가 놓인 지금 여기가 어떤 환경인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추구하고 있는지, 그게 평생 가야 될 고민일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번 행복하진 않아요. 실제로 이렇게 허리 아픈 날은 제가 칼질하면서 너무 힘들거든요. 뭐 이렇게 손에 굳은 살도 베기고, 실은 제가 뭐 아침에 일어나면 새끼손가락이 잘 안 펴지기도 해요. 칼질을 워낙 10몇 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거를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하면서 후회하진 않는가? 그랬을 때 언제나 그렇다였어요. 행복하지 않는 순간도 있었고, 뭐 전시에 치여서 작업을 위한 작업을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 작업을 한 적도 있었고. 근데 이걸 종합해 보면 제가 원했던 길이고 제가 하고 싶었던 길이니까 여기까지 해오지 않았나,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기 때문에 내 최후의 어떤 작업을 할까도 고민해보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재밌는 길인 것 같아요.